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루크하븐 커뮤니티 컬리지 다녔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공부했다기보다는 어떤 공부를 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영상 준비하려고 방을 좀 샅샅이 뒤져서 이제 브루크하븐 커뮤니티 컬리지 다녔을 때 성적표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오픈해서 봤더니 저도 좀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수업을 많이 들었구나 라는 사실에 좀 놀라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싶기도 하고. 보시면 지금은 아마 성적표 양식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 브루크하븐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냥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하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적표는. 수업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커뮤니티 컬리지는 한 60학점 초반 정도 되면은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93학점을 들었더라고요. 아마 93학점에 좀 더 플러스 될 거예요. 그리고 어학연수는 레벨 2부터 해서 레벨 2, 3, 4 해서 다 마쳤고요. 저는 제가 TSI라는 시험을 안 봤다고 생각했는데 봤더라고요. 성적표에 명시가 돼 있어요. TSI는 어떤 거냐면 이 학생이 대학교 수준의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뭐 영어 실력이라던가 수학 실력을 이제 평가하는 시험이라서 패스하거나 아니면 뭐 재시험하거나 요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더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ESOL 끝나고 어렴풋이 기억은 나요. 어떤 시험을 봤는데 그냥 한 번에 붙어가지고 그냥 이건 형식적으로 보나 보다 했는데 그게 TSI 시험이었어요. 이게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뭐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닌데 한국에서 공부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소 좀 낯선 어떤 문장이라던가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 문제는 좀 풀어봐야 하는 시험입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학연수 2, 3, 4 단계 하면서 좀 많이 유스트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번에 붙었고, 뭐 한 7번, 10번 봤다는 분도 많으세요. 공부 그렇게 곧잘 하시는데도. 아무래도 이게 시험이라는 게 좀 유스트해야지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학연수 생략하고 커뮤니티 컬리지에 와서 바로 대학 수준, 컬리지 수준의 수업을 들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공인된 영어 성적과 그리고 이 TSI 시험 패스가 아마 주된 작용 요건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어학연수 끝나고 붙었고, writing, math, reading이 있는데 라이딩이랑 매스는 제가 시험 봐서 붙은 거고, 리딩 같은 경우는 제가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학연수 레벨 4를 패스했기 때문에 웨이브 돼가지고 따로 보지는 않은 걸로 표시됐습니다. 사실 제 기억은 안 나요. 왜냐면 어학연수 끝나고도 사실 영어가 뭐 그렇게 쏙 잘 들리는 것도 아니었고 말을 쏙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뭐 여기 가라, 테스팅 센터 가라 하면 테스팅 센터 가고 여기서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뭐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본 시험이 TSI라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만 30세가 됐을 때 미국에 와서 이제 봄학기 처음 어학연수를 시작했습니다. 레벨 2라서 꽤 쉬웠던 기억 나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쉬웠지만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클래스에 이제 한국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저보다 거의 한 10살은 어린 친구들이죠. 다들 좀 불만이 많았어요. 수업이 너무 쉽다고. 근데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정말 알파벳만 좀 띄다 온 수준이었기 때문에 너무 몰라가지고 정말 레벨 2 때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과제 잘하고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해서 듣고 하면은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다 A들 받고 이제 레벨 2 패스했어요. 그래도 좀 자신감이 붙어서 썸머 때 레벨 3를 듣게 된 거죠. 근데 썸머 수업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썸머 수업이 옵션이에요. 그 썸머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월에 메이텀이 있고요. 썸머 1, 썸머 2 해서 수업이 아마 썸머 1 8개월, 썸머 2 8주 해서 좀 수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학기마다 좀 다르고 학교마다 다른데, 메이텀 5월에 한 3주 정도 되는 수업 한번 하고, 썸머 1이라고 해서 또 8주 정도 되는 수업하고, 또 썸머 2라고 해서 8주 정도 되는 수업, 요 정도 이제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이 수업만 들어도 되고, 썸머 1 학기만 들어도 되고, 썸머 2 수업만 들어도 되시는데, 유학생들은 이거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봄하고 가을은 의무로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미국에서 올해 좀 신분 유지하면서 여행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썸머 수업을 안 듣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하고 한 1, 2년만 있다 한국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가 미국에서 살게 될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 생각해서 좀 빨리빨리 어학연 수라도 좀 잘 끝내고 가자라는 마음에 썸머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썸머 수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게 이게 압축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좀 강도가 높아요. 공부량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레벨 2 봄학기 때 정말 슬렁슬렁 비교하다면 썸머에 비하면 스프링 수업은 조금 슬로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썸머 수업을 듣고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공부량도 많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특히 리딩 수업을 들었는데 리딩 선생님께서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분이셔가지고 한 3, 40명 중에 10명이 다 그러니까 누락됐어요. 그래서 다시 레벨 3를 또 들어야 하는. 저 겨우겨우 패스했어요. 그래서 제가 B를 받고 패스를 했는데 친구들이 다 반응이 너가 어떻게 패스를 했지? 라고 할 정도로 수업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당연히 패스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썸머 수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제 B 받은 수업 말고도 썸머 때는 좀 수업이 압축해서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진도도 나가고 공부하러 해야 되는 양도 많고 근데 좀 시간 아끼고 싶은 친구들은 썸머의 수업을 들을 만도 하죠. 그래서 썸머 때 수업 다 레벨 어학연수 과정 레벨 3 다 패스했고 가을 때 레벨 4 듣습니다. 의외로 레벨 4가 좀 쉽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레벨 2, 3 듣다 보니까 수업도 많이 적응을 했고 사실 잘 들리지는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들리지는 않는데 눈치도 좀 생기고 친구들도 사귀고 하니까 과제하는 것도 조금 수월하고 학교 생활도 좀 재밌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레벨 4는 이제 잘 끝내고 그래서 TSI 시험도 보고 이제 2012년 스프링 봄학기 때 이제 컬리지 수업을 듣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한국 대학 시스템을 생각하고 전공 정하는 걸 굉장히 걱정하세요. 근데 미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전공을 정해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첫 학기에 총 4과목을 들었는데 2과목은 그냥 제너럴한 수업이고 2과목은 미술 수업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전공을 뭘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보편적인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뭐 English 1301이라고 해서 영장문 같은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 들으시고 뭐 사이콜러지나 아니면 철학 수업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뭐 윤리 같은 이런 수업이 있어요. 그런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수학을 들으셔도 되고 과학 수업 같은 거 꼭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전공에 상관없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을 한 1학년 1학기 때 일단 들으시면서 학교생활 적응하시고 그러면서 전공을 고민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봄학기 때 수업 4개 듣고 또 썸머 때는 제가 썸머 때도 수업을 4개 들었네요. 히스토리를 들었어요. 정말 히스토리가 너무 힘들어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반은 나가 떨어진 게 히스토리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의 역사는 짧은데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는 짧은데 땅은 또 너무 넓고 그 영토마다 또 가진 백그라운드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생각보다 많고 정말 자세하게 외워야 되고 어휘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 때문에 히스토리를 2번, 3번 듣는 친구들 많습니다. 혹시 미국에 오셔서 커뮤니티 컬리지 갔는데 히스토리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나만 어렵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어려워요. 히스토리랑 거버먼트 수업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왜 교수님들 평가하는 그런 홈페이지 같은 거 웹사이트 혹시 알고 계신다면 찾아보세요. 어떤 교수님이 좀 더 나에게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히스토리랑 거버먼트는 한국에서 자란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수업입니다. 영어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말 너무 백그라운드 없는 거를 처음부터 다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히스토리, 거버먼트 공부도 하고 들은 것도 있고 뭐 본 것도 있으니까 조금 할만할 텐데 저희는 다른 상황이니까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히스토리 같은 경우 원래 어렵고 거버먼트도 상당히 어렵고 가끔 이거 토론을 이제 자주 시키는 교수님이 거버먼트에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먼트 수업을 들을 때는 좀 마음을 다잡고
조금 미루시던가 아니면은 친구들과 함께 듣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전공을 처음에는 페인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페인팅을 하려고 저는 마음을 먹은 게 전공을 페인팅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페인팅 수업도 많이 들었고 저는 사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딸 생각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없어지는 걸. 원래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있어서 딴 건데 처음에는 페인팅 하다가 중간쯤에 이제 4년제 대학으로 그러니까 학사로 편입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학사 학위가 있는데 한국에서 취득한 학사 학위가 있는데 미국에서 또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학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미국에서 또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느니 석사를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중에 생각이 계속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석사를 가고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과정을 시작을 했으니 끝내자라고 돼서 그렇게 생각을 바뀌어가지고 그렇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2년제 학위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이제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술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학위를 받는데 한 60학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저는 93학점 정도는 이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대부분 미술 수업이었고요. 미술 하다가 사이콜로지 수업도 좀 더 들었는데 사이콜로지 수업이 너무 들어서 사이콜로지에 관련된 모든 수업을 다 들었어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들을 수 있는 안 들어도 되는데 사실 그냥 사이콜로지 하나만 들어도 되는데 뭐 라이프 스팬 같은 것도 듣고 섹슈얼리티 같은 것도 듣고 퍼스널 사이콜로지도 듣고 그래서 뭐 소시올로지 뭐 이런 거 다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공이 그러면 나는 사이콜로지를 해볼까 테라피를 해볼까 하다가 또 했는데 내가 영어가 그렇게 안 되는데 치료사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또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뭐 아동교육 수업도 좀 들었다가 결국은 그냥 어차피 커뮤니티 컬리지에서는 그 전공이 디테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Associate of Art도 해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몬테소리에서도 일하고 데이케어에서 일해서 경력을 만든 다음에 석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총 어학연수부터 커뮤니티 컬리지 졸업할 때까지 120학점을 브룩헤븐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120학점 들었다 그러면 넌 브룩헤븐 유니버시티를 나온 거 아니냐라고 놀랐는데 어학연수부터 계속 쭉 한 곳에서부터 하니까 이렇게 학점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간혹 뭐 다른 학교에서 어학연수 하다가 이제 오시는 분도 있고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저는 좀 영어를 못했으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제가 어떤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오래 하면은 그 선생님 말씀은 정말 잘 들려요. 근데 다른 선생님 말씀은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레벨 2 때 이제 리스닝 스피킹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 발음이 이게 남자분이신데 굉장히 중후하고 좀 정확하게 들리는 타입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너무 좋아서 그분 수업을 레벨 3도 듣고 레벨 4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사실은 원래는 사이콜로지를 가르치고 싶은데 TO가 나지 않아서 어학연수 과정에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레벨 4 끝내고 컬리지 수업을 들어갈 때쯤 돼서 그분도 TO가 나서 사이콜로지 수업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학연수 끝나자마자 사이콜로지 수업이 어려운 건데 쉽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첫 학기 사이콜로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건 그 교수님, 제가 어학연수 하는 1년 내내 함께 했던 교수님이 사이콜로지 수업을 오픈하신 덕분에 저도 같이 그 수업을 듣고 잘 이해해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어학연수도 하고 컬리지 수업도 듣고 하면 이런 게 좀 장점은 있죠. 그 학교 생활도 좀 유스트해지고 아는 교수님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아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가끔 찾아봐서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수학이랑 사이언스 수업을 안 들었어요. 원래는 들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저는 클립 테스트라고
한국어로 치면은 독학사 시험 같은 시험이 미국에도 있어요. 한 시험 비용은 100불 정도 하는데 시험을 봐서 일정 이상 점수를 넘기면은 그 학점으로 성적은 없고 그냥 학점을 이 수업을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게끔 이제 해주는데 수학도 4학점이고 과학도 4학점인데 저는 정말 수학,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한 학기 내내 공부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수학이랑 과학을 방학 때 공부하고 시험 봐서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하면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 전 바이올로지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4학점이에요. 근데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랩실도 들어가야 돼서 거의 수업 2개를 듣는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대체했죠.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권했어요. 클립 테스트라고 있는데 시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요. 100불이니까 100불이면 끝나고 특히 4학점이면은 튜이션이 좀 다른 과목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으로 보면은 다른 거 하면서도 끝낼 수 있다 해서 많이 알려줬던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시험으로 수학이랑 바이올로지 해서 8학점을 200불에 취득해가지고 예, 성적표에도 이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취득했어요. 제가 좀 오늘 이렇게 성적표도 좀 보여드리고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화면에 잘 안 잡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한테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나이 언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영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확실히 영어는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은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좀 빨리 늘어요. 왜 늘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서 아무리 영어에 많이 노출하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영어에 노출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정말 이 영어의 노출이 생존과 관련됐어요. 아파트를 구하러 가면은 아파트 매니저먼트 이제 아파트 매니징 하는 사람이랑 그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바가지 요금을 쓸 수도 있고 억울하게 뭐 피를 더 낼 수도 있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이제 바가지 씌울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생존 영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어가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이었으면은 이 정도 단어 내가 하루 만에 못 외울 거 미국에 살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식당을 가서 뭘 주문하려고 해도 영어를 써야 되고 정말 24시간 내내 영어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것만큼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께 일단 미국 와보세요. 미국 와서 좀 지내보세요. 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미국 올 준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준비하고 일단 미국에 발을 디디는 게 저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오시라고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영어 진짜 못했고 한국에 있을 때 오만 가지 생각하면서 미국에 갈까 말까 고민을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었거든요. 근데 오면은 다 사라져요. 오면은 다 사라지고 반대로 미국에 정말 가고 싶다. 미국 가야 된다라고 했던 친구가 막상 미국에 왔는데 적응이 잘 안 돼서 한국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오래 고민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찍을 거고요. 더 질문 주세요. 왜냐면 저도 처음 미국 오려고 준비했던 게 벌써 한 12, 13년 전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떤 걸 더 궁금해 하는지 잘 이제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 주신 거를 이제 바탕으로 영상도 좀 더 제작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네, 저에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